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낡고 오래된 산업단지는 그만큼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와 주차장 같은 기반 시설과 입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만드는 재생 사업을 하는데요. 사업비가 많이 들고 대상지가 여러 곳이다 보니 사업 추진이 쉽지 않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40여 년 전인 지난 1974년에 준공한 익산 국가산업단지입니다. 비좁은 도로에는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고 공장 건물은 대부분 낡았습니다. 굉장히 낡았죠. 낡고 여기에 지금 현재 주둔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뭐 마디못해서 이제 있지요 지금. 1969년에 준공한 전주 제1산업단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녹슨 담장으로 둘러싸인 공장 부지는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고 도로는 주차장과 다름없이 변했습니다. 이들 산업단지를 포함해 조성한 지 20년이 넘어 재생 사업이 필요한 산업단지가 전국에는 모두 6곳이 있습니다. 익산 국가산단과 전주 제1산단의 경우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재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산 국가산단과 전주 제2산단 등 나머지 산업단지는 재생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규모가 적게는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에 이르다 보니 정부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으면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깨끗하다고 그러면 하는데 저희는 계속 지금 할 수 있으면 하라고 계속 지금 직원한테는 얘기는 하죠. 이들 산업단지의 재생 사업이 계속 늦어지면 전주와 익산 등에서 다른 산업단지가 추가로 재생 사업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공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주의 땅값 상승률이 5.3%로 전국 평균 5.1%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가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한 결과 풍남동 2가 한옥마을이 28%로 가장 많이 오른 가운데 완산구는 5.7%, 덕진구는 4.8% 상승했습니다. 전주시는 이달 말까지 공시지가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전북은행의 캄보디아 프놈펜 상업은행 인수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전북은행은 프놈펜 현지 법인 설립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았고 현재 해외 직접 투자 신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은행은 캄보디아 중앙은행을 상대로 프놈펜 상업은행 매각 승인 절차를 밟고 있어 이달 안에 인수 작업을 마무리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산시가 추진하는 각종 용역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활용 방안이 떨어져 예산만 낭비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군산시는 근대 역사 유적지를 활용한 대표적인 관광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6천만 원을 들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인근 충남의 문화자원을 군산의 문화자원으로 표시하는 등 지역 실정과 맞지 않는 엉터리 통계와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자칫 사업 자체가 무산될 뻔했습니다. 사실 사례를 조금 이렇게 인용을 했다. 그런 걸로 인해서 그때 좀 지적을 받았었죠. 그것을 부활을 하고 지금 현재는 이제 그 도에서 이제 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업을 현재 하나씩 하고 있는. 동북권 도서관 건립 사업은 1,500만 원을 들여 용역을 했지만 페이퍼 코리아 이전이 확정되면서 없던 일이 됐습니다. 이전을 감안했다면 굳이 용역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20년째 방치되고 있는 옛 군산시청 건물 활용 방안 용역을 놓고도 중복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용역을 통해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모았지만 올해 다시 외부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해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구성한 심의위원회는 아무런 역할도 못했습니다. 사안이 생길 때마다 용역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것들을 그냥 남발하면서 그 결과치를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현재 용역을 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졸속 용역으로 각종 사업의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많은 예산과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군산 앞바다에 인공 어초를 설치하는 대규모 바다숲이 조성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71억 원을 들여 군산 앞바다 67헥타르에 인공 어초를 설치하고
해삼과 넙치, 우럭 등 700만 마리를 방류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바다숲 조성 지역의 어획량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이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는 맞춤형 입찰 정보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북경제진흥원은 지난 2014년부터 전북의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는 입찰 정보 서비스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1,100여 개 업체가 1,500여 건을 낙찰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공공기관 1,500개 발주처의 낙찰 정보를 전북 업체에게 매일 제공하는 맞춤형 입찰 정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비가 내리면서 오늘은 모처럼 미세먼지 없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으면서 시민들은 더위를 피해 산과 바다를 찾아 휴일을 즐겼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장렬하는 태양 아래서 시원한 바닷바람과 부딪히는 파도 소리, 여름 무더위를 날려버리기엔 해수욕장만한 곳이 없습니다. 도내 해수욕장은 아직 개장을 하지 않았지만 때이른 피서객들로 하루 종일 붐볐습니다. 물싸움을 하고 튜브에 몸을 맡긴 채 파도를 타다 보면 더위는 저만치 사라집니다. 모래찜질은 해수욕장에서만 즐길 수 있는 즐거운 놀이입니다. 부모님이랑 형들이랑 누나랑 바닷가에서 물놀이하고 그러니까 너무 시원하고 재밌어요. 휴양림에 만들어진 자연 속 수영장은 아이들에게 최고의 놀이터. 아빠와 고기를 잡고 물장구도 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서 가족들과 구워 먹는 삼겹살은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는 밥상입니다. 오랜만에 아들이 싸준 상추쌈을 먹는 부모님의 얼굴엔 흐뭇함이 묻어납니다. 오랜만에 휴일 맞이해서 날씨도 너무 좋은데 가족들이랑 이렇게 나와서 고기도 같이 먹고 즐거운 얘기도 함께 나누니까 너무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도심 주변 유명 산에는 땀을 흘리며 더위를 이기고 건강을 챙기려는 등산객들로 붐볐습니다. 모처럼 미세먼지 없이 청명한 하늘을 볼 수 있던 황금 연휴 둘째 날, 시민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휴일의 여유로움을 만끽했습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올 들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육 공무원이 크게 늘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올 들어 4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교육 공무원이 21명으로 지난 2014년 22명, 지난해 25명에 가까운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부터 음주운전의 징계 수위가 강화됐다며 교직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라북도가 5년 만에 감사원 종합감사를 앞둬 공무원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초까지 진행될 이번 감사는 2011년 이후 5년 만에 진행되는 것으로 새만금 개발 MOU 포기와 각종 보조금 관리, 그리고 전북연구원 등의 연구비리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달 한 달 취약 지역을 점검합니다. 전라북도는 14개 시군과 함께 상습 침수 지역과 산사태 위험 지역, 그리고 붕괴 위험 지역 등 집중호우 취약 지역 3,500여 곳을 점검하고 재해 예방 사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기상청은 올여름 태풍이 최대 10개까지 발생해 1개 정도가 전국에 영향을 주고 국지성 호우가 잦을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전북은 내일 대체로 흐린 가운데 산간 지역에는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군산과 김제 등 서해안 지역은 내일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4도 분포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전주와 남원 등 내륙 지역도 대체로 흐리겠으며 진안, 장수 등 산간 지역은 오후 한때 5mm 내외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이번 주 수요일쯤 비가 내린 뒤 구름 낀 날씨가 이어지겠고, 낮 기온은 26도에서 28도 분포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